안녕하십니까. 주식투자TV 박PD입니다. 이번에 공부해서 가지고 온 종목은 정다운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오리를 부화부터 가공, 유통까지 하고 있는 회사고요. 제품으로는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뭐 생오리라든지 슬라이스 오리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해서 훈제부터 해서 가공 오리까지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 종목은 상승할 만한 트리거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한 가지씩 설명을 드려보자면, 여러분 최근에 몇 달 전부터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거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중국이라든지 이런 몇 개 국가들은 전국적으로 퍼져서 돼지가 도살됐기 때문에, 살처분됐기 때문에 수요가 급감해서 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수입도 많아지고 세계적으로 돈육 시세를 끌어올리기도 했었죠. 우리나라에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다들 아시겠지만 국내에도 창궐을 했고 지금 퍼지다가 잠시 소강 상태인지 이제 끝난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멧돼지를 통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견이 된다고 해요. 아직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닌 것 같고 언제든지 다시 또 국내에 돈육업체에 창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여요. 이런 부분이 같은 육류이기 때문에 오리랑 돼지가 같은 육류라서 대체제 효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면 돼지고기가 너무 비싸지니까 대신해서 닭이라든지 오리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대체제를 찾게 되기 때문에 대체제 효과로 인해서 최근에도 주가가 급등했었죠. 굉장히 올라갔었다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가가 4천 얼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400원 뭐 이렇게 내려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류 독감인데 조류 AI죠. 이 부분이 수급에 영향을 줍니다. 수요가 무너지기 때문에 창궐하면은 오리부터 발생이 돼요. 닭보다 오리부터 조류독감이 발생이 돼서 살처분이 되기 때문에 공급이 급감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고 차후에 이런 부분이 이제 수익에 또 영향을 주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또 주가가 굉장히 급등하게 만드는 트리거로 또 작용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건 말씀드리기 좀 민감한 부분인데 지금 정다운의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같은 학교 같은 대학 동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뭐 대선 테마주 이렇게 엮여 있는 상태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종목 상세하게 좀 들여다보자면 정다운이라는 회사는 오리 육가공 중에서 오리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상장한 회사예요. 주가는 지금 2,450원 정도 되어 있고요. 시가총액은 500억, 외국인 소진율 3.8% 정도 되어 있고요. 배당은 없습니다. 그리고 퍼가 작년 순이익이 한 100억 정도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올해는 굉장히 급감을 했어요. 순이익이 급감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퍼는 높게 높게 변경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게요. 재무제표 보면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실적은 매출액은 이때 살짝 정체를 했다가 매출액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올해는 1250억, 1200에서 1250억 정도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좀 많이 망가졌어요. 그 이유는 오리 시세 때문인데 오리 시세 부분도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분기로 보자면은 이때까지는 그래도 이제 2018년 9월까지는 3분기까지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괜찮았는데 작년 4분기죠. 4분기 때 좀 망가지고 그 이후로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이 좀 굉장히 저조한 상태예요. 이때 M&A 이후에 영업권을 상각하고 그리고 그러한 새로 인수한 업체들에서 수익이 제가 재무제표를 살펴봤는데 인수한 업체들이 이제 적자를 내던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흑자 전환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개인이 운영하던 업체들이다 보니까 좀 규모는 있지만 개인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체계화되지 않고 좀 수정하고 바로잡고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었나 봐요. 그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주식 담당자 말로도. 그러다 보니까 좀 개선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4분기는 유가금이 육계 쪽이 이제 오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비수기예요. 겨울이다 보니까. 여름에 오리라든지 닭이라든지 이런 게 좀 가금류가 잘 팔리고, 겨울에는 좀 비수기다 보니까 실적은 아마 이번에 적자만 안 나오면 다행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돼요. 이 추세라면요. 좀 걱정이 되는데 실적은 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 확인해 보자면은 중요한 부분만 제가 좀 뽑아왔는데요. 이 회사는 정다운은 부화장을 보유하고 있고 가공에서 유통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콜드체인 시스템 운영하고 있고요. 오리 사육에서 소비자 공급까지. 그 홈페이지에 회사 홈페이지에 몰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직접 고객들이 구입해서 상품을 직접 먹을 수도 있어요. 뭐 신선육이라든지 생오리부터 해가지고 훈제오리라든지 이런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처음에도 좀 보여드렸죠. 예, 이 부분인데요. 이렇게 팔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홈페이지도 리뉴얼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깔끔하고 이쁘게 좀 바꿔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경쟁업체로는 뭐 다양하게 있어요. 보니까 다솔, 주원사놀이, 사조화인, 참프레, 뭐 그리고 정다운까지 5개 회사가 도합장을 보유하고 있고, 그 중에서 정다운이 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어요. 2015년도 점유율 11%였는데 최근에는 20%까지 인수합병해가지고 인수해서 합병까지 하면서 점유율을 크게 늘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죠. 12%에서 20%로. 앞으로도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요. 원재료 가격 변동 추인데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뭔가 좀 오차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크게 원모가 그 오리 털이에요. 우리가 보통 덕다운 제품 입잖아요. 겨울에 파카를 패딩이라든지 이런 부분 덕다운 제품이 있는데 시세가 이렇게 무너지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좀 잘못 표시가 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출도 보면은 우모 쪽 매출이 이렇게 무너지진 않았는데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생채는 이제 생오리인데 지금 좀 낮은 상태죠. 지금 원가 비중이 높아지고 그런 부분이 오리 시세가 좀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여져요. 자세한 부분도 뒤에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연도별 생산 능력 및 가동률인데 지금 사업계획서가 조금 표시가 잘못된 게 3분기까지니까 그 4분의 3까지 75%만 표시를 해놨어야 되는데 1년치를 다 표시를 동일하게 해놔서 그러니까 가동률이 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뭐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모는 생산 능력은 과거랑 동일하고 인수합병을 통해서 외형적인 성장을 이뤘기 때문에 생산 능력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22,000수, 22,000마리 도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요. 훈제도 6,000톤까지 가능하게끔 외형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생산 설비 보면은 기초 200억 정도 유형자산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인수합병 해가지고 620억으로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이건 요약 재무제표인데 보시면은 이제 유동자산이 늘어났고 당저자산, 재고자산, 매출액이 늘었지만 재고자산은 줄었어요. 그런데 이때 굉장히 늘었더라고요. 17년도에서 18년도로 올라올 때 4분기 때 제 기억으로 적자가 좀 났어요. 2018년도 4분기 때 그때 영향이 좀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늘었잖아요. 그러다가 좀 줄었습니다. 현재는 재고자산이요. 생물자산은 이 회사가 이제 오리를 키워서 매출을 올리기 때문에
그 오리 보유하고 있는 사육 중인 오리가 생물자산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한 건 없는데 부채가 좀 늘었어요. 유동부채가 늘고 있고 인수합병 하면서 부채가 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 이후에도 좀 더 늘었어요. 작년에 인수를 했고 합병은 올해 했는데 인수할 당시는 이해를 하는데 올해도 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이자 발생되는 부채가 한 600억 정도 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좀 부담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수익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좀 실적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익계산서인데 매출액은 지금 3분기까지잖아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도 매출액은 작년보다는 잘 나왔어요. 그리고 계산을 했을 때 4분기가 비수기라고 하더라도 1200억을 넘길 것 같아요. 작년보다 한 20% 정도 매출액은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원가예요. 원가 부분에서 이렇게 비중이 높아져서 망가지기 때문에 영업이익 순이익이 좀 굉장히 좀 낮게 나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자세히 좀 들여다봤는데 2014년부터 최근 2019년 3분기까지 엑셀로 매출액부터 순이익까지 그 비중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매출액이 이렇게 좀 이때부터 17년도부터 크게 성장을 했죠. 이 부분은 좋은데 원가 부분이 매출액 대비 80% 다시 말씀드릴게요. 매출액 대비 80%, 79%, 80%, 75%, 76% 하다가 83.7% 대략 84%까지 늘었어요. 매출액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7% 정도 상승을 했잖아요. 7% 이상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순이익도 7% 이상 하락을 했어요. 비교가 한눈에 드시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원가 비중이 굉장히 늘어남에 따라서 영업이익 순이익이 망가지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주가도 굉장히 하락을 했어요. 근데 원가가 이 회사는 이제 오리를 부화시켜 가지고 사육에서 가공하고 유통까지 하고 있는데 사육은 직접 하지 않고 그 농장에 위탁 사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리 시세의 영향을 좀 크게 받는데 그 부분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오리 시세가 예를 들어서 이제 5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새끼 오리가 1원, 사료 비용이 2원, 그리고 농가의 위탁사육 수수료가 1원이라고 했을 때 남 수익이 1원입니다. 오리 시세가 1원이라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오리 시세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가서 10원이라고 봤을 때는 이제 남는 수익이 6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요. 오리 시세에 따라서. 지금 시세가 좀 낮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순이익이 이렇게 영업이익 순이익이 좀 망가지는 걸로 보여요. 그 부분 설명드리자면은 지금 올해 12월 그 대한오리협회에 나와 있는 시세표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생오리가 7,100원 하고 있고요. 7,100원이면은 오리 시세 추이에서 보면은 요 중간이겠죠? 대략 7,000원이라고 봤을 때 이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낮진 않지만 뭐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낮으면은 이제 적자가 나올 수 있겠지만 아주 낮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낮은 편인 것 같아요. 이 정도만 돼도 좀 우호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올라가면 참 좋겠죠. 그런데 이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시세가 이렇게 변동을 하고 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겠죠. 지금은 이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오리 원가는 이제 그 사료 비용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료도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보시면은 2018년도 중순에 굉장히 하락을 했죠. 보이시죠? 오리 시세가 이때 사료가 굉장히 또 올랐더라고요. 네, 사료 가격이 올라서 최근에 또 더 올랐어요. 근데 전체적인 이제 세계 곡물 가격 추이는 계속 좀씩 우하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름세가 좀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계속 오른다고 하면은 좀 이상한 부분이겠죠? 좀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게 왜 올라가는지는 제가
계속 파보진 않아서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려갈 거라고 예상이 돼요. 왜냐면 곡물 가격이 계속 우하향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 오리 시세 변동을 주는 게 오리 휴기지제라고 해서 뉴스에도 나와 있는데 그 지난 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2017년도 겨울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던 건데 그 오리 휴기지제라는 게 조류 독감이 이제 주로 겨울에 발생을 해요. 그리고 오리부터 발생을 합니다. 닭보다는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오리 사육을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예요. 아예 발생을 전면 차단해 버리는 거죠.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는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사육을 한 4개월 정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못하게끔 막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 시도는 2017년도 겨울부터 2018년도 봄까지 한 4개월 정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때죠. 휴기지제를 하니까 이제 오리 사육을 못 하잖아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휴기지가 풀리면서 그런 보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사육을 못한 만큼 손해가 발생하니까 그만큼 더 무리해서 과도하게 사육을 많이 해서 출하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출하 물량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오리 시세가 급감을 한 거죠. 공급 과잉 현상이 발생돼 가지고 오리 시세 급감을 했고 정다운 주식 담당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더라고요. 이 오리 시세 꺾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또 정부 정책에 따라서 오리 시세 또 변동이 또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지금 정다운 대표 김선철 대표인데 한양대였나 어디 대학교,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랑 같은 대학교를 나왔더라고요. 뭐 오리 업체다 보니까 특별히 뭐 고학력이나 이런 거 요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되어 있고요. 지금 지분은 이지바이오가 33.64% 가지고 있는데요. 이지바이오는 지주사예요. 이지바이오는 이제 동물 의약품 위주로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상장이 되어 있고요. 이지바이오가 거느리고 있는 계열사는 정다운 외에도 상장 회사가 몇 개 있습니다. 뭐 주로 이제 우리손 FNG라든지 축산업 돈육 쪽 하고 있죠. 그 외에 뭐 육계 쪽도 하고 있고요. 닭고기죠. 그쪽도 하고 있고 몇 개 비상장 회사도 거느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다운 주식 담당자 통화 내용인데요. 원가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다. 원가 비중이 최근에 굉장히 올라왔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7%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물어봤는데 그 사업계획서 상에서 확인이 힘드니까 구체적으로 좀 궁금하다 물어봤는데 원가 구조는 대외비라서 그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규 인수한 업체를 안정화 전까지는 매출액에 비해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기존에 대비해서 이제 낮아질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냐. 2018년도에 그 부화장, 사육장, 도축장 이렇게 세 군데를 인수해서 올해 합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이 그 회사들이 다 적자를 내거나 수익이 잘 안 나던 회사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싸게 매수를 했겠죠. 싸게 인수를 했겠죠. 그런데 그걸 이제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죠. 비용적인 부분도 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상을 해서 물어봤는데 확실히 이제 개인이 운영을 하던 업체들이라서 당사와 시너지를 내서 경영 성과가 나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실적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문의를 드렸더니 M&A로 사육 물량을 갖춰서 출하량은 이제 풀캐파까지 여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리 시세가 우호적으로 형성이 되면은 얼마든지 실적은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공격적인 M&A를 보여주고 있는데 추가로 인수 계획이 있냐 이렇게 문의를 드렸더니 일단 인수한 업체들의 정상화가 목표고 앞으로 추가 계획은 아직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위탁 농가에 오리와 사육에 필요한 사료 등을 제공하고 이게 성체가 되면 이제 수수료를 주고 가져오는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조류 독감 AI가 발생하면 피해는 어디로 가냐 이렇게 문의를 드렸더니
오리의 소유권은 그 정다운이 가지고 있고, 그 당사에 대한 그 살처분이 이루어지면, 만약에 이제 조류독감이 발생해서 살처분이 이루어지면은 정부 보조금은 당사로 들어온다. 하지만 그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되는 건 사실이다. 보상이 100% 이루어지진 않나 봐요. 그래서 자세한 피해 범위가 어느 정도 되냐 물어봤더니 정확한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좀 다행인 게 그 사육 농장을 한 군데에 밀집해서 사육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전남하고 전북 위주로 해서 굉장히 여러 군데 사육을 하고 있어요. 지역을 분산시켜 놨고, 대신에 이렇게 사육장들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 효과는 누리기 어렵겠죠. 운반하는 그런 비용도 있고 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무 매출이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느냐 문의를 드렸더니, 우무 가격은 과거에는 지금보다 더 상승했던 적도 있다. 현재 이런 우호적인 가격은 갑자기 급락하거나 하는 큰 시세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중국이 우무 공급의 70% 정도를, 전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했지만 환경 문제로 생산량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 생산량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물었으나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시장 점유율은 20%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냐. 경쟁 업체에서 M&A를 하지 않으면 이 정도 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홈플러스 롯데마트에는 이미 납품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이마트 입점은 어떻게 되어가냐, 그리고 이외에 CJ OEM 납품은 언제쯤 결정되냐 문의를 드렸더니, 이마트는 협의 중이고 CJ는 OEM 납품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제 장단점 말씀드릴 건데요. 매출액이 6년 평균 18%씩 성장을 했고, 최근에는 상승폭이 더 높아요. 오리 시세가 우호적으로 형성만 되면 큰 폭의 순이익 실현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꾸준히 이런 성장을 보여줌에 따라서 시장 점유율도 6년간 2배 정도 상승하여 업계 2위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좋게 보이고요. 기업도 생물처럼 잘 되는 회사는 계속 잘 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기대가 되고요. 현재 주가는 순이익이 급감함에 따라서 굉장히 급락한 상태예요. 최근 52주 최고가가 제가 알기로 6,300원인가 6,000원대였는데 지금 2,000원대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 앞으로도 더 하락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락하는 주가 때문에 오리 시세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좋은 매수 기회를 또 잡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설명드렸는데, 조류독감이라든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그리고 뭐 대선 테마, 이러한 다양한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장점으로 봤고요. 단점으로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오리 시세인데, 실적에 있어서 앞으로 시세가 상승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오리 시세를 계속 이제 대한오리협회 홈페이지 가면은 첫 화면 아래쪽 보면은 시세가 그때그때 나와 있어요. 그런 걸 계속 확인하고 추적하면서 좋은 매수 기회를 잡는 것도 한 가지 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형적인 성장은 좋으나 이에 따른 부채 증가, 그리고 이자 비용이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해온 정다운은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가지 장점이 있어서 좋게 봤기 때문에 좀 공부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려 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주식투자TV 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